이 타이밍에서 그 존재는 사실 이미 잊혀졌을 존재일 수도 있어. 참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규호를 많이 생각하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저거 안 봤으면 했을라나? 내 멋대로 하다 보니 너무 많이 가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맹이와 순이 안녕. 안녕. 맹이. 순이입니다. 저희는 지금 원주에 와 있고요. 원주에서 이것저것 하면서 대도시의 사랑법 7, 8화 네 번째 에피소드의 리뷰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 이 간장 장면에서 처음에 볼 땐 몰랐거든? 지금 보니까 이것도 그 규호랑의 미련을 표현한 거였어. 간장? 5화, 6화에서 유통기한 지난 간장을 얘가 한번 꺼내서 보거든? 규호랑 만나고 있을 때. 근데 그냥 죽기 하겠으면 없어서 쓴단 말이야. 근데 규호를 만났던 그때의 경험을 다시 한번 떠올리는 게 아닐까? 다 쓴 간장을 보면서. 아니면 혹시 간장게장? 아니. 왜냐면 정확히 이 간장이 5, 6화에서 그대로 나와. 거기랑은 너무 이제 멀어졌어. 사실은 이 타이밍에서 그 존재는 사실 이미 잊혀졌을 존재일 수도 있어. 그리고 여러분, 간장을 주지 않는 배달 스시집 걸으세요. 배달인지 뭐 포장해온 건지 모르겠지만 걸으세요. 정말 안 준 건가? 그래가지고 난 처음에 나중에 간장 뿌리는 줄 알았는데 와사비만 뿌리잖아. 그리고 이 간장을 이렇게 딱 들어보는 이유가 간장을 찾은 거였는데 약간 그때 기호가 딱 생각이 나기도 하고 간장이 없기도 하고. 부족했던 건 아니겠지? 근데 아예 안 찍어 먹어. 여기서 참 한 번 더 친구 참 잘 뒀구나. 죽었는 줄 알고 찾아오는 친구들 괜찮다. 좋은 친구들이다. 연락 안 된다고. 근데 또 한 번 또 애가 또 그런 시도를 했었어가지고 그치. 친구들도 트라우마가 생겼을 거야 나는. 메신저 계정도 폭파했더라 라는 멘트가 찾아봤네. 잊은 척 쿨한 척 했지만 계속 미련으로 찾아봤었다라는 게 저 대사를 보니까 알겠네. 한 번에 깔끔하게 해줄 순 없겠지. 1년이 지났는데도 언급을 했다라는 거는 주기적으로 확인했다는 것 같아. 메신저 폭파한 것까지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전에는 메신저가 있었다가 메신저가 사라졌다라는 것까지 알고 있을 정도면은 꽤 주기적으로 확인을 했다라는 거지. 언제 폭발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난 여기서 아까 그 전 에피소드에서도 말했다시피 한번 쭉 이어질 줄 알았다고 했잖아. 그 규호와의 사랑이. 여기 규호 다시 컴백한 줄 알았어 나는. 이 아빠라는 존재가 처음 나온 거잖아. 7, 8화에서. 그것도 얘가 어릴 땐 안 나오고 상타니까. 이제 내가 봤을 땐 딱 이 고용의 아버지는 얘가 좋은 그런 데에서 상을 탔다는 걸 알고 상금이 얼마인지 확인하고 왔어. 그러니까 일생 한 번도 보러 온 적 없다가 갑자기 찾아온 게 딱 그거지. 돈 필요하니까. 그리고 돈이 없다라는 뉘앙스를 취하자마자 바로 네 인생도 별거 없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아버지의 모습 아빠가 그런 사람으로 보이냐고 그러고. 참 팍팍해. 엄마는 독실한 기독교인의 동성애를 사탄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신 분이고, 아빠는 사업에 미쳐서 이제 좀 잘 나가려는 아들한테 돈이나 뜯으려는 아직까지 돈으로 보고. 여러모로 참 남자복도 없고 가족복도 좀 없고 팔자가 참 사나워. 진짜 친구밖에 없어요 여기는. 사랑이 빠진 관계는 되게 초라하다라는 게 언어나 얘의 분위기로도 느껴졌는데, 그 집의 분위기에서 계속 이제 규호가 있을 때는 규호가 계속 집안일을 했잖아. 그런데 지금은 집 자체가 되게 어둡고 약간 더러워. 어수선하고. 그걸 보면서 이게 규호의 빈자리를 확실히 대비해서 표현해줬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난 딱 이 용돈을 최대한 나쁜 곳에 쓰고 싶었다 하는 그 멘트를 딱 듣자마자 저 멘트를 바로 까진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을 했어. 왠지 그냥 별 좋지 않은 용도로 쓸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저게 용돈이랑 거의 비슷한 의미니까 아빠가 보내준 거잖아. 그렇지. 근데 정말 딱 그런 용도로만 쓸 줄은 몰랐지. 난 저게 그 매트리스에 뭐 흘린 게 처음에는 뭔지 몰랐거든. 근데 나중에 한 번 더 보니까 규호랑 저 침대에 앉아서 뭔가를 먹을 때 규호가 뭐 흘렸더라고 매트에다가. 저거 간장 아니야? 아니, 간장이 아니고 규호가 뭘 흘렸어 매트에다가 한번. 그거는 나도 나중에 봐서 알았어. 그게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규호와의 추억이 묻어있는 침대니까 여기서는 안 하지 하고 않겠다. 싶다. 약간 그렇게 본 것 같아. 약간.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저거 안 봤으면 했을라나? 그러게. 원래부터 저 아빠가 준 왕실 모시기 저기서 하려고 했던 건지, 아니면 그냥 전래 침대에서 하려고 했던 건데 저 규호와의 흔적이 보여서 나쁘게 쓰는 거 라고 생각해서 저 침대를 쓰는 거지. 근데 이후의 장면도 웃긴 게 저 번개나무 와서 저걸 왜 가지고 있는 거야. 하긴 하고 싶으니까. 저 커튼도 규호가 달아준 거였구나. 그러네. 참 여러 가지 포인트에서 규호를 많이 생각하네. 7, 8화에서 규호가 계속 나오네.
방콕에서만 나오는 게 되게 아니야. 자잘하게 계속 연결돼 있네. 장국 흘렸네. 아닌가? 간장인가? 이제 얘네 지금 왠지- 먹고 있는 게 초밥이거든? 왠지 간장일 수도 있겠다. 간장이 계속 나왔으니까. 간장 같아. 저렇게 자국이 남을 정도면 그치, 장국이면 지워지지. 은수의 서사는 잘 모르지만 저 풍선 터뜨리는 장면에서 결혼 안 하겠다 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 아 그래? 굳이 저 연출을 넣었다는 게 뭘까? 정리 다 했다 끝하고 넘어가도 되는 건데 굳이 저 남자친구가 해준 풍선을 달아놓은 풍선을 다 터뜨리고 터뜨리는 장면을 넣었다는 게 마냥 행복하지만 않구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아무래도 제도적으로 일단 불가능하니까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뭔가 조금 실망이라고 해야 되나? 현실 때문에 조금 근데 그건 잘 모르겠어. 전반적인 서사가 너무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어가지고 잘 모르겠긴 한데 뭐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뭔가 그냥 느낌만 딱 그랬어. 별로 이 프로포즈를 별로 달갑지 않게 생각하나? 그러니까 좋은데 마냥 행복하지만은 않은. 그래서 뒤에 나중에 어이없는 장면도 나오는 거. 꼿꼿이. 그러면은 거기에 조금 덧대면은 그 어때 보였냐고 영희가 물어봤는데 내 기분 어때 보였냐고 다시 물어봤잖아. 그러고 나서 헬륨을 들어 마시고 목소리가 바뀐 음성 변조가 된 상태로 행복하다고 한 게 음성 변조는 일단 나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 정말 행복한 걸까? 라는 그게 딱 느껴졌어. 정말 행복해서 행복하다 한 걸까? 나는 사실 프로포즈 받을 때부터 별로 안 행복해 보였어. 맞아. 말은 행복하다고 하는데 뭔 감정인지 잘 모르겠는? 우리가 사실 당장 결혼을 생각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결혼을 아직 깊게 고민해 본 적도 없고 진지하게 이제 이런 얘기는 하잖아. 나중에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 라는 것과 사실은 실제로 이제 결혼을 준비하는 거는 좀 다르지. 다른 느낌이니까 우리가 나중에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자까지는 아직까지는 추상적인 건데 아직 구체화 해본 적은 없어서 사실은 저 감정까지는 잘 모르겠어. 프로포즈 했다는 것 자체가 일단은 이미 현실로 다가왔다는 거고. 은수 입장에서 어쩌면은 이제 더 이상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해서 그런 걸까? 사실상 이제 연애는 거의 끝나가는 거지. 결혼 생활 시작하는 거니까. 그냥 저기서 우는 의미를 모르겠어. 왜 웃는 걸까? 아버지가 망한 게 좋은 거지. 나는 그렇게 생각했어. 아버지는 내 인생에 하등 도움이 안 되는 사람. 근데 아버지가 만들고 있는 저 매트리스가 발암 물질이 나와서 다시 망해. 물론 영이라는 존재에게 독인지 득인지는 모르겠다만 이 입장에서는 자기가 싫어하는 아버지가 일단 기분은 좋겠지. 그렇지. 왜냐면 어릴 때 그런 거지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자기 인생에 도움이 하나도 안 된 사람이 나중에 다 크고 자기 잘 되고 나서 와서 돈 좀 달라고 하는 사람이면은 망하면은 나라도 쾌지를 부르겠다. 꼴에 아버지랍시고 아빠 노릇 한다고 매트 하나 탁 던져주고 그럴 수 있겠네. 사실 뭐 기분 좋아서 웃는다라기보다는 약간 역시나 그렇네 이런 느낌 아니야. 역시 그런 사람이구나. 그리고 여기서 웃음이 멈추고 비턴스 좋아하시는 이런 거 보면은 난 가족복도 없네 이런 생각 아닐까? 자조적인. 큐라서도 있는데 카일리 와일드. 그게 좀 큰 것 같아. 일단 그 카일리에 대한 서사를 다 읊어줬으니까. 5, 6화에서는 나는 이 장면이 기억이 제대로 안 나서 단지 큐만 보고 연결했다고 했는데 카일리 와일드 그러면은 규호라고 확실히 생각할 만하네. 근데 의외였지. 라인 나오는 규호답지 않은 그런 거여서. 그래서 나도 처음에는 정말 규호라서 지금 바로 보자고 하는 건가? 싶기도 했어. 그러니까 규호인데 규호가 아닌 척하고 보고 싶으니까 지금 바로 보자. 약간 장난 같은 느낌으로. 이게 제대로 된 텍스트가 들어가기 시작하면은 자기인 걸 알 수도 있으니까 여기서 바로 규호가 나오면 왠지 좀 이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영희의 팔자는 사나우니까. 규호를 다시 만날 팔자는 아니다. 그렇지. 여기서 규호를 다시 만나면 영희의 팔자는 피는 거니까. 이 장면 아까 자기 말을 듣고 보니까 모르고 보면 진짜 규호가 장난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 계속 키까지 놔두고. 왜냐면 누군지 확실히 아니까. 나는 처음에 이제 누군지 모르면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키를 눈앞에 두지라고 생각했었는데 규호는 얘를 확실히 그렇지. 알 수도 있지. 그래가지고 규호가 장난치는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방금 들었어. 물론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아니었지만.
이 손버릇도 나쁘지만 발버릇도 나쁘네요. 왜 신어봤으면 벗어야지. 그 와중에 들켜. 이상한 캐릭터야. 그리고 문득 얘는 왜 이렇게 신분을 확인할까? 아 그러게. 규호 때도 그랬고 지금 이 하비비도 그렇고 그 영수 때는 노트북 확인해보고 왜 자꾸 뭘 확인해보지 계속? 물론 이제 그 누군지 궁금하다라는 건 이해가 되는데 자기가 선뜻 나간 거잖아. 참 모르겠어. 사실 규호는 잘 모르겠지만 하비비는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번개상대인데 굳이 신분을 물론 궁금은 하겠지만 알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한편으로 보면은 규호라고 여전히 생각을 하고 있는 건가 싶어서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건 좀 그냥 든 생각인데 저 여권 사진에 이 배우님의 인상이 너무 야쿠자같이 나와가지고 되게 위험한 사람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 저 여권 사진 볼 때는 몰랐는데 딱 저 샤워하고 나온 장면에서 너무 음침하게 나오잖아. 전체적으로 가운도 시커멓고 뭔가 음지에서 일을 하시는 분인가 싶었어. 영희가 저런 인상을 가진 사람한테 저런 장난을 친다고? 얘도 인간이 또라이다 싶긴 했어. 이 행동은 영희가 그냥 분위기를 깨려고 하는 행동이었을까? 아이스 브레이킹? 왜 갑자기 영희가 급발진했는지 잘 모르겠긴 하거든. 민망하니까 그런 거 아닐까? 일단 영희라는 캐릭터 자체가 술을 좋아하니까 이 싸한 분위기를 조금 깨보려고.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은 영희는 규호라고 생각하고 온 거잖아. 번개를 하려고 나왔다라기보다는 규호일 것 같은 느낌에. 와보니까 아니었어. 그러면 도대체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어. 목적이 아니면 그냥 가면 되는 건데 어떤 생각을 갑자기 해가지고 저런 급발진했는지 잘 모르겠어서 더더욱이 지돈 다니면서 왜냐면 저 술들 다 돈 내고 사는 걸 텐데 돈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하비비 나중에 이제 체크아웃 할 때 이제 바가지 옴팡 때려 맞게 생겼네. 코리안 보이 퍼킹 쉣. 이 7, 8화에서 영희도 그렇고 하비비도 그렇고 되게 좀 알 수 없는 행동을 참 많이 해. 특히 하비비가 아직까지 무슨 캐릭터인가 궁금해. 진짜 모르겠어. 이제 저 하비비랑 영희랑 처음 만난 장면이 저러고 끝났잖아. 아하, 뭘까? 뭐지? 뭔가 이도저도 아닌 그런 느낌이었어. 이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은 영희는 왜 저러는 행동을 하는 거고 그걸 받아주는 하비비는 뭐지? 지금까지의 내가 봤던 고영은 번개 아니면 연애였는데 지금 딱 하비비랑 딱 저기까지 봤을 때는 연애할 분위기도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섹스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지도 않아 보여. 이것도 좀 가대방상이라서 확대 해석 같긴 한데 그냥 영희도 외로웠던 거니까. 그러니까 저 분위기 아이스 브레이킹이 아니라 내 인생의 아이스 브레이킹이 지금 필요해서 저런 행동을 한 건가? 하비비도 약간 그래 보이고 그냥 뭔가 내 기분을 좀 환기시켜줄 만한. 계속 장난치잖아 사실은. 하비비도 구라를 쳤어. 본인 이름 아니잖아. 윌리엄 하비비. 실제 이름을 알고 있는데 여권을 봤잖아. 근데 윌리엄 하비라고 거짓말을 했어. 진심으로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장난에 맞춰준 건가? 7화에서 저 장면은 여전히 아직 이해가 잘 안 돼요. 리뷰를 위해서 계속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거 아니야. 근데 잘 모르겠어. 지금 자기 말 듣고 갑자기 딱 생각이 난 건데 하비비는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데 고영은 왜 자기 이름을 밝혔을까? 그러니까 하비비의 입장에서 고영은 얘가 고영인지 아닌지 몰라. 사실은 그래. 영희는 여권을 봐서 이미 본명이 아니라는 걸 알지만 하비비는 모르니까. 본명인지 아닌지. 이게 본명인지 아닌지. 거기다가 뭐 무슨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뉴클리어 웨폰 이러니까 더 장난처럼 느껴지잖아. 그래서 그런 뜻이 아닐까라고 생각은 해. 너무 쪼면 주기가 꺾인다고 했던 게 이 그냥 꽃이 그렇다는 걸 수도 있는데 이 결혼 생활에서도 너무 꽉 조이고 구속하면은 그 사이가 부러질 수도 있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 어쨌든 부캐를 만드는 거니까 이게 그럴 것 같아. 하필 왜 자기가 규호한테 했던 방콕 갈래라는 말을 규호라고 의심했던 사람에게 들었을까? 그러게. 우연의 일치겠지? 우연이겠지. 나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그 우연이 참 우연이라는 연결고리가 거지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차피 하비비도 방콕을 가기 때문에 무조건 방콕을 가긴 해야 돼, 하비비는. 근데 그 방콕이라는 그 배경이 겹친다는 게 거시기하지. 이 장면에서 약간 그런 생각도 살짝 들었어. 하비비가 좀 잘 받아준. 되게 이미지만 봤을 때는 되게 엄청 예민하고 까칠할 것 같은 사람인데 잘 받아주는 걸 보면은 그게 뭔가 이 사람도 영희처럼 슬프고 힘든 그런 사연 같은 게 있는 사람인가? 그거를 영희가 되게 잘 건드리고 있나? 라는 생각 좀 들기도 해. 난 그냥 단순히 영희한테 호감이 있나 싶었어. 난 호감이라고 느낀 게 뭐냐면 아까 비상계단으로 오라고 카톡 할 때 간절하지 않으면 난 돌아가겠다고 했잖아. 하비비가 간절하니까 비상계단으로 오지 않았을까? 맞네. 고영을 찾으러. 맞네. 뭐가 간절했을까? 그러니까 뒤에 나오겠지만 하비비는 지금
불구하고 영희가 간절하다는 것은 뭐 단순히 호감일 수도 있겠지만 이게 너무 힘드니까 거기에 대한 돌파구로 영희를 찾는 것 같기도 하고 숨통 트이기 위한. 일단 7화 리뷰 끝났습니다. 일단 하비비란 존재가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참 미묘하네요. 사실 끝까지 미스터리한 존재지. 저에게 7화는 사실 은수의 메리지 블루 only 그거. 나는 그거밖에 없어. 바로 그럼 마지막 8화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저희는 출출해서 편의점 가서 밀크티랑 밀고디 2+1 다이제랑 를 사왔습니다. 말할 수 없는 그 이름. 천하승수 소시지를 사왔습니다. 방금 편의점 썰 잠깐 풀어줄까? 저희가 묵고 있는 숙소에 농구 선수분들이 이제 묵고 있나 봐요. 저희가 이제 농구를 잘 몰라서 어떤 선수분들인지 잘 모르겠긴 한데 고향 소노 스카이거너스. 그 농구팀의 농구 선수분들이 간단하게 뭘 먹으려고 편의점에 오셨는데 제 머리보다 더 많은 딱 여기 요만큼이 더 있었어. 난 더 있더라. 이거보다 요만큼 더 있는데 좀 더 있다. 그래서 와 진짜 크다. 저희가 다시 컴백하면서 엘리베이터를 딱 타려고 하는데 약간 코치로 추정되는 분도 커 보였어. 코치분 난 아까 그 흑인 선수 진짜 진짜 그분은 키도 큰데 그분은 딱 진짜 머리 두 개 이렇게 더 있어. 근데 옆으로도 어깨 한쪽에 더 있었고 진짜 크다. 그래서 맹이 형이 계속 농구 선수를 만들 키가 커서 농구를 하는 건지 농구를 해서 키가 큰지 물어보고 싶다고. 근데 그거를 편의점 직원이 듣고 빵 터지셔가지고 민망했어. 여튼 이상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8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오프닝 끝나고 이 장면 보는데 나 방콕 가고 싶다. 방콕의 좋은 호텔과 수영장과 팟타이와 망고와 기타 등등등 이것저것이 다 너무 생생하게 갑자기 떠오르기 시작하고 방콕 호텔들은 수영장 다 공짜인가? 투숙객은? 몇 번을 가도 공짜인 경우가 좀 많았어. 일일 뭐 박당 몇 회 뭐 이렇게 그것도 그냥 자유롭고 그런 건 메리트 좋은 것 같아. 딴 건 모르겠는데 5성급이기도 하고 방콕에서는 꽤 비싼 돈을 내고 묵는 거니까 그래서 서비스가 좀 더 좋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 현지 물가를 생각하면은 비싼 가격? 한국 돈으로 얼마인데 뭐 한국 돈으로 한 그런데요. 15만 원에서 20만 원? 싸네. 영어를 잘해야 됨을 확실히 다시 한번 느낀 장면이었습니다. 컴플레인을 걸고 싶어도 영어를 못합니다. 그냥 포기하고 쓰는 편입니다. 커튼 not closing. Why not auto? 오토 but no closing. Room change, room change, room change please. 업그레이드 right now. 이 표정은 아쉬움의 표정일까? 어떤 표정일까? 허탈한 표정? 그냥 뭔가 싶을 것 같은데? 왜냐면 하비비가 먼저 방콕을 가자고 했잖아. 근데 자기는 일 때문에 못 온대. 혼자 놀고 있으래. 이게 뭔가 싶은 거지. 물론 그 설명이 안 나오긴 했지만 그래도 일 때문에 가는 건데 나랑 같이 갈래요 정도는 설명해주지 않았을라나? 다짜고짜 그냥 데려왔는데 오케이 콜 갈게 이러진 않을 거 아니야. 어직 뭐 영이라면은 약간 좀 이상한 애라서 따라왔을 것 같긴 한데 그래서 분명 일 때문에 온 걸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저런 난해한 표정을 짓고 있나 해가지고 아니면은 규호가 생각이 난 건가? 규호는 방콕에서 하루 종일 같이 붙어 있었는데 하비비라는 사람은 일을 하러 갔구나. 그런 생각?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같은 Q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카일리 와이드를 알고 있는 사람인데 너무 다르다. 되게 다른 사람이다. 하비비랑 규호는 되게 세상 물정 모르는 강아지 같은 느낌이었는데 하비비는 세상 다 아는 늑대 같은 느낌이라 너무 사회인이지. 뭔가 약간 그거에서 영희의 느낌이 되게 달라져. 영희가 교호한테는 되게 자기가 위에 형인 것처럼 돼 있는데 여기선 좀 반대야. 하비비가 되게 더 사회에 저 위치가 있는 사람으로 나오고 그거에 자기가 약간 따라 끌려다니는? 내가 처음에 저 뭔지 몰랐는데 찾아보니까 다 아는 그거더라고. 뭐야 저게? 난 사실 안 쳐다봤거든? 명탐정 꼬막피치가 뭐야? 보면 알걸? 2, 3일장. 저거였구나. 뭔가 했네. 휴마키째 얘랑 같이 나오는 그 곰. 그 같은 누나는 그거. 쟤는 그걸 왜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저 짤은 알아도 쟤네들 이름은 모르거든. 그걸 알고 있는 것도 신기하네. 이 장면은 이 둘이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넣은 장면이겠지? 오르카 리뷰하면서 내가 막 말했던 것 같은데 규호가 콘돔을 내려놓잖아. 그거를 규호가 이미 카일리를 영희의 일부라고 이미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려놓은 게 아닐까 싶어. 영희가 약도사니까 안전하다고 느끼는 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저 장면은 어떻게 생각하느냐의 차이인 것 같기도 해. 이거잖아. 영희가
자기가 이런 걸 하고 싶어서 이런 약을 샀어. 근데 이 약이 정말 100% 감염을 막아줄까? 인지는 사실 내가 HIV라는 걸 경험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긴 한데 어쨌든 불안감은 남아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콘돔을 집은 건데 콘돔을 내려놓음으로써 일종의 약에 대한 신뢰 같은 걸까? 약에 대한 신뢰이면서 영희에 대한 신뢰? 잘 모르겠어. 저 장면 솔직히 그냥 간단하게 보면은 자기 생각이 맞는 것 같은데 뭔가 더 깊은 뜻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내 멋대로 하다 보니 너무 많이 가나?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 방금 그 나조차도 익숙하지 않은 카일리의 존재를 규혼을 항상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거랑 콘돔 내려놓은 거랑 같은 맥락인가 보다. 콘돔을 내려놨을 때 카일리를 받아들인 행위인 건가 보다. 근데 그거를 영희도 알아. 영희도 아니까 자기도 더 노력하기 위해서 약도 먹고 그러는 것 같아. 지금까지 뭐 얘 약을 안 먹었던 건가? 약을 안 먹고 그냥 콘돔을 끼고 한 거 아닐까? 뭐 모르겠네. HIV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의료적 치료를 받고 있는 걸까? 너무 모르는 문화라 내가 너무 무지해서 차마 어떻게 막 얘기하다가 그분들의 그런 걸 건드릴까봐 좀 말이 조심스럽네. 아니면은 여행 가기 전에 둘이 그냥 같이 살 뿐인 존재였잖아 서로한테. 별로 좋지 않았잖아 사이가. 안 했을 수도 있겠다 아예. 생각해보니까 여행 가기 전에 3, 4개월 정도는 안 했다 그랬잖아 얘네가. 그거에 대한 걱정 때문에 안 했던 걸까? 그것도 있고 바쁘기도 하고 서로에 대한 설렘이 없어졌다고 해야 되나? 약간 그런 감정일 것 같아. 참 미묘하다. 카일리가 참 어렵다. 내가 너무 섣부르게 얘기하기도 너무 어려운 그거고. 너무 모르는 거라. 잘 보면 듀오랑 같이 있는 장면들은 되게 다 밝다? 화면 느낌이 되게 밝은데 이제 현실로 돌아오거나 하비비랑 있는 장면은 되게 어두워. 하비비와의 감정을 표현한 거겠지? 현실? 그때가 밝고 행복했던 때라는 거를 보여주려는 거에 대비 아닐까? 지금은 외롭고 쓸쓸하니까. 그리고 계속 또 느꼈던 건데 지금까지 이제 모든 인물들이 남기도 그랬었나? 잘 모르겠는데 약간 되게 섹슈얼한 모습을 많이 보여줬었잖아. 섹스를 하는 장면이든 키스를 진하게 하는 장면이든 뭐 이렇게 다 보여줬었는데 하비비랑은 그런 게 없다? 그런 것도 없는데 사실 이 4명 중에 제일 비밀스럽고 섹슈얼한 이미지가 제일 강한 건 사실 이 사람이야. 섹슈얼은 아직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모를 것 같고 제 미스터리는 확실해. 단순히 외관상 이미지로 봤을 때 제일 뭔가 퇴폐미가 좀 있지. 물론 이쪽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스타일은 잘 아니긴 한데 대중적 시선으로 봤을 때 되게 퇴폐미 넘치고 되게 섹시한 캐릭터인데 그런 장면은 하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더 난해하고 좀 이상해. 근데 내가 아까 초반에도 말했던 게 딱 그거야. 번개도 아니고 연애도 아닌 이상한 목적에 무슨 목적인지 모르는 관계라서 더 이 내용 자체가 그냥 규호랑 뭔가 오버랩이 되기 위한 장치로서의 그냥 합의비를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그건 맞는 것 같거든? 내가 봤을 때 이 7, 8화는 듀오와의 미련과 추억 이런 거에 약간 하비비가 도구적인 목적으로 영희에게는 도구적인 목적으로 사용된 건 맞는 것 같은데 그게 왜 하비비였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 합의비라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인물을 만들다 보니 하비비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미묘하게 잘 모르겠어. 왜 규호라고 착각해서 만난 사람이 하비비인데 왜 자꾸 하비비랑 어울리는 거지? 하비비가 원하는 걸 따라 하면서 하비비랑 장난을 치면서 영희의 생각은 뭐지 도대체? 그렇게 해서 규를 끄집어내거나 아니면 규를 잊으려고 하거나 정반대인 둘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어찌됐든 7, 8화의 서브 남주인 하비비가 영희에게 어떤 캐릭터인지 잘 에피소드 1, 2, 3 다 영희에게 확실히 어떤 사람이었는지 알겠거든. 근데 이 인물은 정말 모르겠어. 이 인물과의 연결고리도 잘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내가 7, 8화가 너무 어려웠어 계속. 나도 아직까지 이해가 안 돼. 뭘 말하고 싶은 건가? 이 장면이 그 내가 5화 6화 리뷰하면서 한번 말했던 건데 거기서는 화면만 나왔잖아. 그렇지. 그냥 누워있다가 그 무지개가 나오는 그 장면만. 근데 여기서 이제 보이스가 나오니까 확실하게 이게 어떤 장면인지가 다 설명이 되잖아 이게. 그렇지.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느낌으로 보여주지. 근데 나 이 장면을 보면서 느꼈던 게 얘네는 확실히 아직 성장을 덜 했구나라고 느껴지는 게 어쨌든 둘이 사이가 좀 더 돈독해지고 친해지려고 한 여행인데 여기서도 약간 싸우는 그 모먼트가 보였거든. 영희가 막 어차피 젖었으니까 그냥 천천히 가자. 그냥 뭐 얘는 갑자기 막 길바닥에서 들어눕고 여기서 약간 그런 게 보였어. 둘이 아직 덜 컸구나. 이게 지금 뭔가 좀 그런 것 같아. 와이프로 추정되는 사람한테 우리 집안이 지금 난리가 났다 라고는 문자를 받고 규탄해라라고 하잖아. 근데 규탄해라를 영희가 뭔가 엄청 잘못된 그거를 표현하는 말이다 라고 했으니까 뭔가 지금 자기 상황이 잘못됐다라는 걸. 약간 그런 것 같아. 그래 우리도 싸우면 화해하자. 바로 풀어야지. 규호가 좀 더 어른이었다.
아, 얘기를 해주는구나. 영희는 되게 피곤해 보이는 하비비를 위해서 그냥 분위기를 풀어주기 위한 노력을 했던 것 뿐인 건가 봐. 사랑이 아니라 동정. 동정이 아니라 동질감이라고 하는 거 보면은 자기도 그런 거지. 자기도 피곤하다는 건가? 자기도 외롭고 쓸쓸하고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그렇게 보이는 하비비를 보면서 풀어주고 싶었던 건가? 라는 생각이 저 대사로 딱 그냥 지금까지 모든 상황을 딱 일축해주는 느낌? 풀어주면서 자기도 위로가 되고. 근데 자기도 이 감정이 정확히 잘 뭔지 모르니까 계속 이제 하비비랑의 만남을 계속 가졌던 건데 그저 그냥 사랑이 아니라 비슷한 상황을 겪고 있는 처절한 사이에 대한 이런 그런 거였으니 난 이제 끝내겠다 이런 느낌인 것 같아. 결국엔 사랑이 아니었으니까. 이 솔직해질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왠지 카일리도 약간 연관이 있을 것 같아. 있지 않을까? 하비비한테는 카일리에 대한 얘기를 하나도 하지 않았거든. 하나도 하지 않았고 일단 규호한테만 카일리에 대해서 말을 했고. 그리고 여기서 또 영희가 솔직해 주시는 사람을 만나길 바랍니다라고 하는 거 보면은 당신의 아픔을 온전하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왜냐면 하비비도 아픔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영희한테 말을 안 했고. 사실 생각해보면은 1화부터 8화까지 모든 이야기들이 다 이 집에서 있을 때 일어난 거잖아. 그냥 이 집을 떠난다는 거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보겠다라는 뜻인 걸까? 과거의 것은 다 버리고. 이 집은 어찌됐든 이제 영희 입장에서는 옛날 거가 된 거니까 집을 떠남으로써 이제 또 다른 새로운 사랑과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러 나가는 느낌인 걸까? 이제 껍데기만 놔두고 싹 바꾸겠다. 그런 의미겠지? 아, 그래서 이 향수를 뿌리는 거는 자기의 그런 채찍까지도 남기기 싫은 건가 보다. 이제 잡다한 모든 향들, 규호의 향이든 남규의 향이든 미애의 향이든 피톤치드 향이든. 그 모든 걸 그냥 다 지우기 위해서. 생각해보면은 이제 과거를 청산하는 두 명이네. 은수도 맞네. 파혼을 했고 영희는 파혼 뭐 그런 건 아니지만 지금까지 이 집에서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제 버리고 다시 또 새로운 뭔가를 하러.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핑크색 스파크. 그거는 또 상징이라. 아우, 저건 놓칠 수 없거든.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고 하는 건 맞지만 술 처마시는 건 여전하네. 그런 뜻인가? 영희는 변하지 않는다. 술로 흥망성쇠를 다하는 새끼가 끝까지 술을 놓지 않는 거 보면은 넌 여전하겠구나 싶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모든 역사에 술이 있긴 했지. 어우, 나도 프린세스. 어우. 다음 박복한 삶은 이 친구? 시즌2 예고인가? 영희에게 사랑은 규호였습니다. 8화 동안의 결론은 그건가? 유일한 사랑은 교호였다. 그리고 실패. 끝. 끝났습니다. 이제 대도법 다 봤다. 사실 마지막 장면에서 너무 해피엔딩이었으면은 이렇게까지 몰입이 안 됐을 것 같기도 한데 그냥 어쩌면 불행할 수도 있고 어쩌면 평범할 수도 있는 영희로 남아줘서 그래도 좀 몰입하면서 볼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 좀 열린 결말 같기는 해. 그냥 친구들끼리 불꽃놀이 하다가 끝난 거니까 뭐 결혼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든 정말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든 뭐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여튼 8화까지의 리뷰는 다 끝이 났습니다. 물론 저희가 이대로 땡 끝은 아니고 나중에 또 마지막 감상에 대한 이야기를 또 들고 마지막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에필로그 느낌으로. 그러면 다들 8화까지의 리뷰 길었지만 다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들 사랑하세요. 안녕.